자, 우리 사용나 7번 139페이지에요, 여러분들. 자, 봐봐. 첫 단락에서 뭐 설명해주고 있어? 관세가 뭔지 설명해주고 있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관세가 뭔지. 관세는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세금은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죠. 그치? 자, 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첫 단락의 내용 이해를 해봅시다. 자,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관세가 부과되면 어쨌든 세금이잖아. 그러면 가격이 어때? 추가가 되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를 해올 건데 해외에서 구매할 때 1,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이걸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한국으로 수입하는 순간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관세가 붙는 거야. 알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관세가 300원이야. 그럼 최종적인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예요? 1,300원 정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짓을 왜 하냐? 일단 관세가 붙으면 어때? 비싸져요. 그치, 비싸지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이 얼마씩 이거 하나 팔릴 때마다 300원씩 떨어지잖아. 이득이 아니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지. 세금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관세가 요즘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뭐 트럼프가 관세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 관세라는 거는 어떠냐면은, 이 가격을 오르게 만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가격의 상승은? 그렇죠. 수요를 줄여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외국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국내에서 줄어들겠지.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어때, 얘들아? 인구가 개 많아요. 미국 인구 개 많잖아. 거기 수입하는 거 어떻게 했어?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근데 수입품에 미국에서 관세를 빵 붙여버리면 사람들이 굳이 비싼 수입품을 찾기보다는 어때? 국내 가성비 제품 찾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관세를 쳐맞은 국가 입장에서 어때? 빵이 칠까 안 칠까? 치겠죠. 그래서 멕시코가 지금 잔뜩 빡쳐 있습니다. 25%의 관세를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10% 정도 수준에서 이제 10%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씩 다르기는 한데 물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갑자기 25% 관세를 빡 그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어때? 멕시코는 또 아메리카 대륙에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많이 팔까 적게 팔까? 존나 팔죠. 근데 갑자기 관세를 빵 붙여버리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슬퍼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관세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구나. 따라서 이 관세를 조절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국내 산업 보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쓰고 있는 펜 한번 지금 보세요. 뭐 샤프든 아니면 뭐 볼펜이든. 자, 아윤이 쓰고 있는 펜 뭐야? 볼펜. 그렇죠. 자, 이 친일파들이 가득하지. 우리 아윤이 따라해. 나는 친일파다. 그렇지. 사실 근데 선생님도 제트스트림 써요. 선생님도 난 제트스트림 너무 좋아해가지고 펜이 다 제트스트림이야. 제트스트림 비싸냐 안 비싸냐? 비싸요. 비싸요. 여러분들 쓰는 거 펜텔, 샤프 다 어디 걸까? 일본 겁니다. 그치? 필기 그는 근데 일본 게 좋아. 그러면은 자꾸 사람들이 일본 거 좋다고 일본 것만 쓰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어떨까? 뭔가 회사 입장에서 팔려야 만들고 R&D도 하고 개발도 한번 해가지고 뭔가 발전을 할 텐데 자꾸 일본 것만 하면 어때?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내 산업을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사람들이 국내 회사 제품 거를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거야? 가격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나미 펜 쓰고 싶어? 제트스트림 쓰고 싶어? 같은 가격이면? 그렇지. 같은 가격은 무조건 제트스트림이지. 그치? 모나미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같은 가격이 아니잖아. 그치? 제트스트림 물론 쓸 때 좋기는 한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모나미가 언제라도 쓰게 돼. 그치? 막 좀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야 될 때. 여러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가서 학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저 제트스트림을 한다. 어때? 좀 더 잘 사는 학원이지. 거기 장사가 이미 잘 돼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거야. 그럴 때 보통 어디 거 많이 써? 모나미 거 많이 씁니다. 그럼 어때? 싸게 많이 뿌릴 수 있잖아. 그럴 때라도 국내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역으로 누구한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국내 회사 이제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외국 제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관세는 국내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된다. 그래서 관세는 조세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납세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자, 일단 조세 법률주의라는 건 뭐냐면 세금 부과는 마음대로 좆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가 조세 법률주의야. 여러분 법률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그렇지. 아, 그러면 원래는 세금 같은 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게 원래는 맞아. 그래서 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정확하게 다 명시가 돼 있어. 근데 관세는 조금 특이하죠, 여러분들 보니까. 관세는 왜 특이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은 되는데 엄격하게 적용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시행령이라는 건 어디서 만드는 거냐면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요거는 예외적인 케이스구나. 이 정도 남겨놓으면 첫 단락 내용 끝.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여러분들 조금 내용이 뭔가 많아지는 것 같지? 근데 족밥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이제 관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뭐라고? 종량세. 종가가 먼저인가? 미안해. 종가 먼저 써줄게. 자, 먼저 나와 있는 거 종가세가 먼저, 그 다음에 종량세라는 것도 있는 거야. 종량세. 오케이? 자, 종량에서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단위가 이제 중요하겠지. 뭐 센티냐, 키로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어떤 단위마다 부과하는 게 종량. 그 다음에 수입한 가격에 대해서 붙이니까 종가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누가 가장 일반적이다? 종가세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 자, 과세 가격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어요. 과세 가격이 뭐예요, 여러분들?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인 거야. 이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한다까지. 그 다음 뒤에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관계없이, 다시 한번 관계없는 거야. 무조건 뭐? 수량을 가지고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죠. 오케이? 품질, 가격 필요 없어. 수량만 중요한 거예요. 단위. 그래서 뭐 중량, 면적, 용적, 매수 이런 것들을 단위로 해서 단위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한편에서 한번 끊어주자. 다른 차원에서 또 분석을 해보면 이 관세에는 어떤 관세도 있는 거야, 얘들아? 선택과세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복합과세라는 이런 개념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두 가지. 선택과세는 여러분들 뭐야? 종가, 종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거? 더 큰 값. 그치, 더 큰 값. 더 큰 값을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과세하니까 선택과세구나. 그다음 복합과세는 뭐예요? 가에다가 플러스 량을 더해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많겠어, 일반적으로. 그렇지, 복합과세가 더 많겠죠. 그럼 여러분 선택과세랑 복합과세가 같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둘 중에 한 개가 뭐야? 빵이 돼버리면은 여러분들 어때? 얘가 일반적으로 뭐 가랑 량 중에서 높은 거를 부과한다 했었잖아. 근데 이 가가 빵 퍼센트라고 한번 쳐보자. 빵 퍼센트라고. 얘를 빵 퍼센트로 친다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랑 더한 거나 요거 하나 있는 거나 빵이니까 어떻겠어? 얘랑 같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복합과세가 더 낮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겠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가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종가세, 종량세, 선택과세, 복합과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래서 같이 그냥 볼 거예요. 자, 1제곱미터당 여러분들 수입하는 금액이 얼마야? 수입해오는 금액. 그렇지. 수입액, 하나는 판매 가격. 이제 과세 표준 가격이겠죠? 얘가 이제 1,000원인 거야. 1,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종가세. 자, 종가세. 자, 종가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요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비율이 필요해. 백분율로 표현한 종가세율이라는 게 10%래. 자, 그럼 여러분들 1제곱미터당 종가세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제곱미터당 종가세 1제곱미터 1,000원이잖아. 과세표준 1,000원에 10%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뭐 빨갱이 같은 새끼들이 그치? 100원이 나오죠.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 종가세 말고 뭐도 있어? 종량세. 그럼 요것도 여러분 종량세도 어떻게 매기는지를 봐야지. 종량세는 어떻게 하겠대? 제곱미터당? 300원. 그렇지. 있는 거예요 공주들. 300원이에요. 아이 빨갱이 같은 년이. 200원. 그치. 200원으로 갑시다. 자, 요 경우야. 요 경우. 자, 그럼 여러분들 선택과세랑 복합과세랑 일반적인 케이스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거 하는 데 있었어? 선택과세 할 때. 더 큰 값. 그치. 더 비싼 거. 그치. 더 비싼 게 뭐야? 종량세가 좀 더 비싸죠. 얘를 하면은 제곱미터당 100원인데 얘를 하면 제곱미터당 200원이니까 얘를 선택해서 선택과세는 어떻게 될 거야? 제곱미터당 200원이 되겠죠. 그럼 제곱미터당 복합과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300원.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제곱미터당이에요. 제곱미터당. 선택과세로 했을 때는 얼마? 선택과세는 200원. 그치? 자, 그 다음 복합과세는 얼마예요? 300원. 그치? 자,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 새롭게 들어가냐면 실효세율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갑니다. 실효세율. 맞습니까? 자, 이게 실효세율이 30%가 된다. 이 30%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겠어? 복합과세 같은 경우에는 1,000원에 수입해서 세금을 얼마큼 내는 거야? 300만큼 내는 거죠. 그치? 이거 어떻게 30% 어떻게 만들어내겠어?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는 숫자 쓰면 1,000분의 그치? 내가 이제 사왔던 수익금, 관세 표준 금액, 여기다가 과세 표준 금액, 여기다가 뭘 넣어줘? 내가 내야 되는 세액을 넣어준 다음에 곱하기 100% 때려버리면 그럼 실효세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과세 실효세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선택과세 실효세율은 자, 과세 표준 금액분에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의 곱하기 100%한 값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20%, 그러니까 여기 30%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더 줬죠. 자, 만약에 얘들아 수입액이 3,000원이면 어떨까?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자, 3,000원이라면 종가세율의 10%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터당 100원이 아니라? 그렇죠. 300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럼 선택과세를 할 때 얘보다 얘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 친구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선택세율이 이제 20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30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숫자 3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해보면 몇 퍼센트? 30%. 자, 만약 복합과세 한다고 쳐보자. 300에다 200 더하면 몇이야? 500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500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실효세율은 몇 퍼센트? 50%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여기는 숫자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세가 그 수입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높이게 되고 이 가격을 높임으로써 우리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첫 단락에서 얘기했었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잘 못했으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3문단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3문단에서는 이제 또 어떤 게 있어?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복잡한 형태의 3문단. 3문단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3문단의 첫 번째, 슬라이드 관세. 자, 이 슬라이드 관세라는 건 뭐래요, 여러분들? 슬라이드하게, 유연하게. 그치? 자, 뭐에 따라서 관세가 변화하나요? 뭐에 따라서? 그렇지, 수입품 가격. 다시 볼게요. 자,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화살표 정도 세 번째 줄에서 칠 수 있겠는데, 자, 슬라이드 관세는 자, 여기 수입 가격에다 괄호 열고 낮으면 아래 화살표,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이니까 세율 괄호 열고 위에 화살표하고 괄호 닫고 적용하고 해서 끊어주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 수입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 수입 가격과 이 국산품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를 해서 우리한테
보호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모나미 펜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나미 펜. 모나미 펜이 하나에 300원이라고 쳐보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트스트림 있다고 치자. 근데 제트스트림이 얘 500원밖에 안 해. 300원이나 500원이나 여러분들 어때요? 차이 별로 없지. 요 경우랑 자 제트스트림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야. 똑같은 제품인데 자 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10배 차이가 나는 거 어때? 좀 차이가 커 보이지? 그러냐 안 그러냐? 자 그럼 여러분들 보자. 여기서 지금 우리 방금 화살표 쳤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요.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대. 자 그럼 요 경우는 여러분들 모나미 vs 제트스트림 쓸 때 사실 고민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야 얘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높게 부과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선생님 30% 부과를 한번 해보면요. 자 500원에 30% 몇이야? 150이지. 그럼 얘는 최종 가격이 얼마가 돼? 650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내줘야 여러분들이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미 어때? 3,000원이면 이미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할 거란 말이야. 그래 여기는 굳이 막 관세를 세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다가는 10%만 부과를 하자. 그럼 얼마가 돼? 3,300원밖에 안 되죠. 그치? 밖에 안 되죠는 아니긴 한데 요 금액이랑은 이미 애초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요 경우는 국내 상품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야. 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로 몰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얘의 가격을 빵 뛰어 올리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나미를 보호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해보시면 슬라이드 관세. 이렇게 해서 국내 산업의 보호를 수행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다음. 할당 관세 나와 있어요. 할당 관세는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 자, 요것도 뭐 관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니까 슬라이드 관세와 공통점이지. 그치?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때? 조금 다른 게 특정 상품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개수. 들어오는 수량을 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수량. 자, 얘는 이런 식이겠죠. 자, 할당 관세라는 건 자, 국내에 들어오는 수량이 있어. 어떤 특이 지점까지는 어때? 여기까지는 10%밖에 부과를 안 하고 여기서부터는 막 50%씩 부과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요 글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글에는 이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1차 관세, 2차 관세 이걸 부과를 나눠놓은 이유가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지? 사실 조금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글을 설명을 해줘. 자,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요 구간의 수량은요 어떻게 정합니까? 국내의 수요에서 뭘 빼야 돼? 국내의 그렇지 생산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국내 수요에서 국내 생산을 뺐어. 그럼 여기 나온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지, 더 필요한 양, 부족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요에서 생산, 예를 들어서 100개가 필요해. 근데 50개 생산됐어. 그럼 50개가 어떻게 되겠어? 부족분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부족분만큼은 관세를 세게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례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요 세 번째 단락에서 슬라이드 관세나 할당 관세에 대해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뭐 쓸까가 4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거든. 4번 문제로 잠깐만 가볼까요? 자, 일단 4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왜 할당으로 와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볼 거예요. 보기네요. 어느 원료의 국내 총 수요량은 1만 톤이에요. 수요량 얘기하네. 아까 우리 수요량, 수요량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거 언급했던 건 누구야? 슬라이드가 아니라 할당 관세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보기의 내용을 보고 얘는 누구랑 교집합이 있구나, 할당 관세랑 교집합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1만 톤인데 원료의 국내 총 공급량은 5천 톤이래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 할당 관세는 이 1차의 수요, 1차의 량은 국내 수요량인 1만에서 국내 생산량인 5천을 뺀
5천만 톤만큼은 1차 관세가 붙겠구나. 그런 것 같아? 그쵸?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이 현재 수준과 같다고 할 때 이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원료에 대해 20%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냥 문제 풀 때 요거 20%는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나 원료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20%를 때려버리면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아, 그렇죠. 국내 생산자도 있지만 이 원료를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어때?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전체 다 20% 때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요걸 써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가보자. 이해하기 편하게. 자, 분필이라는 게 있어. 분필. 그래 안 그래? 국내에서 분필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든다고 칩시다. 만든다고 칩시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국내 거 많이 쓰기는 하는데, 자, 국내에서 여러분들 분필이 1만 톤만큼 필요해. 근데 국내 생산하는 게 5천만 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얼만큼 부족해? 5천만 톤만큼 부족해. 수요가 딸리니까 우리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분필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 누구 있겠어? 학원 강사들이나 분필 가지고 수업 만들어내겠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치? 아니, 수업을 해야 되는데 분필이 없어서 수업을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는 사와야죠. 사오는데 5천만 톤보다 더 많이 사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국내 생산자들 보호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국내 생산자들도 이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야. 수입품 이겨내려면. 그런 것 같아. 왜? 1만 톤이 필요한데 2만 톤이 들어왔다고 치자. 공급이 2만 톤이 됐어. 그럼 나머지 1만 톤 어때? 공급자 중에서 1만 톤 만든 사람들은 못 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5천만 톤만큼만 들어오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여기다 관세를 세게 때린다. 관세를 이 필요한 부족분만큼의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 이 분필을 가지고 수업해야 되는 학원 강사 학교 선생님들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거야. 적정 수준. 적정량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관세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할당 관세는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 할당 관세를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족분인 5천만 톤에 대해서 적은 수준에서의 관세를 부과를 해. 그럼 국내 생산자가 이 제품을 가지고 뭔가를 추가로 생산해야 되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부담이 크지 않겠지. 관세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이후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때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추가로 들어온 것도 저렴하게 들어와 버리면 국내 생산자들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지금 딱 뭐가 먼저? 할당 관세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자, 천천히 선택지를 한 번씩 봅시다. 1번. 자, 원료의 국내 생산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입 가격에 상관없이 수입량 전체에 대해서 20%로 고정합시다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그대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그렇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친구가 아니겠죠. 일단 2번. 국내 생산 가격보다 원료 수입 가격이 낮으면 높은 세율, 원료 수입 가격이 높으면 낮은 세율. 그나마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을 만한 오답 선택지가 2번인 것 같아. 근데 2번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진 않죠. 얘는 이제 슬라이드 관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 제품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보기에는 뭐 가격 이야기가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 조금 더 정확한 건 뭐가 좀 더 적절하겠어? 할당 관세가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2번도 약간 아쉽다. 자, 3번. 원래 수입 가격이 국내 원료 가격보다 낮으면 부과하지 말고 높으면 30% 적용해서 관세를 부과합시다. 뭐야 이거? 미친놈이죠? 이건 왜 미친놈이야? 원료의 수입 가격이 국내보다 낮아. 근데 관세 부과를 안 해. 그럼 누가 국내에서 생산한 걸 사? 수입품이 더 싼데 수입품을 사겠지. 이건 진짜 그냥 나라 막장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야. 야, 높은 경우에 30%의 관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애초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잘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거기다 관세를 부과해도 어때? 뭐 안 사는 거를 안 사게끔 만드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 3번은 진짜 찍으면 큰일 나는 선택지예요. 자, 4번.
국내 생산 가격과 수입 가격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거 봐봐.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렇죠. 누가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당 관세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할당 관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1차 관세, 1차가 어때야 돼, 얘들아? 1차 관세가 낮아야 되고 2차 관세가 높아야 되는데 이 새끼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1차 관세를 높이고 2차 관세를 낮추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적절하지가 않은 선택지가 되겠지. 5번 볼까요? 국내 생산가격과 수입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원료 수입량 5,000톤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로 자 0%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써? 필요한 만큼은 5,000톤만큼은 데리고 올 수 있겠지. 자, 근데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적용하게 된다면 그치, 국내 생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제일 적절한 거는 5번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할만하죠, 이 정도는. 그치, 여기까지. 아마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자, 다음.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는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받지 않고 시행령으로 이제 만들어낸다. 라고 선생님은 아까 우리 같이 지문에서 봤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는 어떤 관세도 붙일 수 있대? 긴급관세라는 걸 붙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덤핑할 때 해외 국가에서 덤핑이 뭐야 얘들아? 짬처리를 존나 싸게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가끔씩 이제 그거 다 진짜 그 망해서 그런 거 아닌데 저희 가게 이번 주까지만 영업합니다 하면서 속옷 막 무슨 뭐 속옷 같은 거 막 존나 팝니다 막 이런 거 무슨 거 못 봤어? 파격 세일. 그렇지, 파격 세일인데 그냥 파격 세일이 아니라 우리 가게 이제 닫아서 어쩔 수 없이 땡처리예요. 80% 90% 할인된 가격으로 팝니다. 이런 것도 본 적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해서 폐업 결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거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그냥 세상은 사기야.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덤핑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사실 뭘 당하고 있냐면 철강을 존나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이라는 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철강 중요하죠. 모든 이제 뭔가 제조업, 중공업에서 기본이 철강이야. 근데 철강을 지금 어디서 존나 싸게 만드냐면 중국에서 존나 싸게 만들고 존나 싸게 팔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산당 개새끼들이 이거 시발놈들 이렇게 중국 욕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되나? 지금 유튜브 올리면 잘리는데 모르겠다. 선생님 싫어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를 대라 없습니다. 그냥 싫어요. 종족 자체가. 뭐야? 서현이 좋아요. 너 뭐야 이 씨발 빨갱이 같은 새끼. 너 공산당이야? 야, 우리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 거의 다 밀어낸 거 누가 참전해갖고 괴롭혀놨어. 중공군 개입해가지고 지금 남한 땅덩어리 만들어진 거야. 그 상태에서 고착화돼갖고 우리가 지금 반쪽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일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친일해서 반중해야 돼요. 이제 일본은 힘이 없어. 우리나라 다시 먹을 만한 힘이 없어. 우리나라를 다시 먹을 만한 힘은 중국한테 있어요. 중국 새끼들 3년 동안 우리나라 살면은 투표권 줘. 이게 나라냐? 이씨발. 또 서울에 집주인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지만 중국인들도 존나 많대. 우리나라 점점 중국한테 먹히고 있어. 제주도만 가도 여러분들 제주도에 그 씨발런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어떤 삶은 소대가리 같은 새끼가 제주도에 다 씨발 중국인들 풀어줘갖고 개 민주당년들 중국 존나 좋아해요. 우리나라 이제 중국 속국 될 거야. 내가 얘기했지. 너네 어른 돼서 투표할 수 있을 때 혹시라도 유승민 아저씨 기억해. 나는 다 까먹었대는데 유승민 기억해라. 유승민. 이 사람 나오면 이 사람 봐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고급진 판단의 주체가 되지 못해. 선생님 다 했어. 선생님 판단했는데 우리나라 살리려면 유승민 뽑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 유승민 찍어. 알겠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라고 포스코 우리나라 철강 제조 기업 중에서 유명한데 포스코잖아. 거기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고점이었을 때 선생님이 알아. 사봤거든. 76만 원 언저리였거든. 지금 20만 원 초반대. 어때? 거의 4배가 3분의 1 토막 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에서 덤핑을 존나 해. 전 세계가 덤핑해. 자기들 내수가 안 좋으니까 국내 안에서 이제 중국 내부에 소비를 못하잖아. 근데 계속 방치는 뭐 어때? 창고만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거기다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의 그 이런 기간 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베이스가 되는 산업들. 철강 같은 거 계속 수입해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 중공업에서 가격 경쟁력 잃겠지. 국내에서 해야지. 자꾸 어느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 그 나라가 꺼져 병신했을 때 좆되는 거야. 석유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석유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기 뚫뚫 둘러맨 새끼들이 막 이렇게 터번 딱 쓰고 와갖고 no 씨발놈들 하면서 가격 올리면 우리나라 어때? 바로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자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걸 바라고 자꾸 덤핑을 존나 갈겨. 그러니까 국내 회사들 어때? 다 좆되는 거지. 석탄,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원료 중에 하나 석탄인가 뭔가 브라질에서도 존나 많이 나고 중국에서도 존나 많이 나는 게 있거든? 근데 브라질에서 존나 나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데 중국이 하도 싸게 파니까 브라질은 지들이 살 필요도 없는데 지들이 이제 외국에 수입해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싸니까 중국 거를 사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덤핑을 존나 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 망하겠죠. 이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망해버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어때? 철강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철강 필요한데 중국한테 밑보이면 중국이 팔아줘 안 팔아줘? 안 팔아주는 거지. 이런 걸 중국이 바라는 거야. 그럼 덤핑 존나 때리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나라 산업 살리기 위해서 관세를 좀 긴급하게 어때? 막 붙여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나라 조금 우리 내수라도 해. 내수가 뭐야 얘들아? 국내에서의 소비를 얘기하는 거야. 국내에서 소비라도 충족을 시켜줘야지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살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죠.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막 이런 내수 큰데 뭐 인도, 뭐 중국, 미국 이 정도 되어야지 내수만 가지고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조심하자. 선생님 다 까먹어도 누구 기억하라 그랬어? 유승민. 알겠어? 까먹지 마. 유승민 뽑아. 자, 그래서 다시. 자, 긴급관세 언제 부과하겠어? 외국의 상품이 가격이 존나게 쪼그라들 때 긴급관세를 어때요? 빡!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그치? 외국 상품의 가격이 쫙 떨어져서 수입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면 빨리 관세를 부과해서 얘의 가격을 높여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달라. 현대 국가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률적이지 않고 상품마다 다르게 조정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 같은 게 지급돼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부당하게 영가 판매, 저렴하게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멕시코랑 미국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다음 장으로 옮기면 돼.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때? 국가 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관세를 좀 높인다. 니네가 뒤져봐라 하면서 해외 상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높인다고 했을 때 세계가 어떨까? 호순치겠지. 병신 지랄하네 하면서 꺼져 병신 안 팔아면서 우리나라 그냥 손절해도 사실 크게 이제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크게 무리는 안 될 거야. 근데 미국이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관세 존나 부과해. 그럼 어떨까?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가 그 안에 나와 있구나. 그럼 비관세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뭘까? 비관세. 관세를 안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럼 관세를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선진국이 좋을까? 후진국이 좋을까?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자꾸 누굴 자꾸 까서 그런데 중국 vs 미국 하면 선생님 미국이야. 미국이랑 친해져야 중국이랑 친해지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니네는 니네가 커서 생각하면 되겠지만 근데 미국도 개양아치 새끼들이에요. 미국 새끼들이 맨날 하는 게 뭐야? 프리 이지랄 존나 하면서 자유무역하자라고 하면서 막 존나 두들겨 패고 막 비관세 협정 맺자 이런 얘기 존나 많이 해. 근데 미국이 후진국들이랑 비관세 협정을 맺잖아. 그럼 관세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후진국 입장에서 어때? 자국 산업 보호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속 사다 써야 되겠지.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 그 미국에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관세라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뭔가 자유라는 이들 붙어있어 존나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국내의 산업도 어때?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 적절한 수준의 관세는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 필기구만 봐도 여러분들 죄다 제트스트림이잖아. 펜텔 쓰고 샤프는. 관세 부과 안 하면 어떻게 뭐 나면 어떻게 되겠어? 뒤지겠지. 그러니까 관세는 어느 정도 부과는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니들이 조금 헷갈릴만 한 거 4번.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조금 생각할 만한 문제인가 근데 선생님 아까 그 기억 사례를 그냥 숫자로 다 풀어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볼까? 1번부터 3번 문제입니다. 복합관세의 실효세율은 선택관세의 실효세율보다 그렇죠. 크겠죠. 그치? 선택과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였어? 선택과세는 둘 중에서 큰 거 가지고 쓰는 거지. 그치? 근데 복합관세는 애초부터 뭐야? 둘 다 함께 고려하는 거니까. 둘 다 합쳐서 하는 거니까. 실효세율은 당연히 복합관세 실효세율이 크겠죠. 자, 2번. 과세 가격이 일정액보다 커지면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하겠군. 자, 가격에 대한 과세 가격이 자꾸 커지게 되면 1,000원의 10%는 얼마예요? 100원이지만 만원의 10%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그리고 종가세액이 종량세액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종량세액은 무조건 가격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뭐였었어? 단위당 얼마로 부과하는 거였으니까. 자, 3번. 복합관세를 종량세로 변경하면 관세에 의한 국고 수입이 줄어들겠군. 자, 복합관세는 종량세 플러스 종가세지. 근데 그거를 종량세로만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관세가 줄어들겠죠. 그럼 관세는 세금이니까 다 국가의 수입 아닙니까? 그치? 그러니까 국고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관세를 덜 부과하게 되면요. 자, 4번. 복합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과세 대상 가격 변화에 비례하여 실효세율이 변화하겠군. 자, 이거 이제 비례라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봐야 돼서 약간 생각을 해줘야 돼. 이 비례가 정비례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 양의 상관관계인가? 양의 상관관계면 맞지. 왜냐면 복합관세 때는 종량 플러스 다시. 얘들아, 봐봐. 종량 플러스 종가가 복합세액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여러분들 종가가 떨어진다고 종가 비율 맞나? 그치. 왜 종가 변화라고 선생님 생각했냐면 대상의 가격이 비례하는 게 종가잖아. 그치? 얘가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 그럼 복합관세 당연히 떨어지겠지. 그럼 이 종가세액이 올라간다고 쳐. 그럼 복합세액도 올라가겠지만 이게 과연 Y는 X그래프처럼 정비례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정비례는 안 하겠지. 왜냐면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치? 하지만 뭐는 맞아. 양의 상관관계는 맞는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 그래서 이 비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의심해봐야 돼. 3번 선택지가 어떤 거지? 약간 보류해줘야 되는 거. 자, 5번 볼까요? 수입품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택관세보다 복합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군. 자, 봐봐 5번. 수입품의 수입 최대한 억제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 복합관세를 적용해서 가격을 높여줘야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야, 이거 다 몇 번이냐? 내가 지금 책을 안 가져서 나 PDF 파일을 보고 있어가지고 답 체크가 안 되겠어. 몇 번이야 이거? 4번? 그러면은 이 비례는 뭐야 지금 얘들아? 요걸로 쓰인 거야, 요걸로. 알겠어? 물론 양의 상관관계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비례냐? 그건 아니지. 왜? 종량이 견디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4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여기 이 문제는 나는 좀 개인적으로 4번 선택지는 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 이거 전에도 우리 한 번 한 적이 있지. 비례를 이 양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비례 관계로 볼 것인지. 만약에 비례를 어떤 표현으로 쓸 거면 선택지 이렇게 집어넣을 거면 지문에서 알려줘야 돼. 근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나이 들어갖고. 우리 개딱지 지문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비례라는 말이 지문에서 어떻게 쓰인 걸로 나와가지고 선택지에서 또 그 비례 의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4번까지 요거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1, 2번 엄마랑 같이 풀어도 돼. 5번까지. 알겠죠? 집에 가서 엄마랑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오늘 이제 수능 특강 2지문 했고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영상 보낼 테니까 누나 꼭 강의 듣고 와. 알겠지? 고생했어요.